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우울, 분노, 원한, 죄책감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힘이 빠진다. 그것들은 나쁜 감정이므로 아무도 당신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어떤 순간 당신이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기분 나빠질 상황아, 더 많이 일어나라, 더 많이. 또 한 가지 측면은 좋은 감정과 좋은 느낌이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감정과 느낌이 왔다는 뜻이다. 흥분,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감정을 날마다 느낀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좋은 감정이 찾아올 때 이를 기쁘게 여긴다면 그 감정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지? 의 답이 알고 싶은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좋은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기분이 좋으면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다. 생각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일이 흔한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누구라도 이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며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당신 인생을 창조한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장담한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이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림이 없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변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꾸면 그걸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기분 좋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일을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라. 마음에서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 생각 외에는 모두 차단하라. 장담하건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리라.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 2분만으로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 그 위대한 감정. 기분 좋아. 원칙은 애완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동물은 훌륭한 친구다. 애완동물을 보면 감정이 대단히 고조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 덕분에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생각과 사랑이 더해지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난다. 우주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당신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바로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생각과 생각의 대상을 연결해주는 원동력이자 모든 불행한 상황을 지배하게 해주는 원리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를 다른 말로 사랑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만물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다.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욕구고 욕구는 사랑이다. 사랑이 스며든 생각은 무적이 된다. 일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진실로 지배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리라. 바로 거기에서 자유와 힘이 나온다. 일전에 마시시모프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멋진 인용문을 알려준 적이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네,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면 대답은 오직 그렇다. 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이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대답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우호적으로 될 테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대단한 기회를 준 셈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주는 근사한 곳이다. 우주는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준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와준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지지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 보내준다. 받아들여라. 이 우주가 우호적인 곳임을. 비밀을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은 정말로 마법처럼 바뀌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이 바로 내가 요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한다. 나는 45억짜리 저택에 산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내도 있다. 온갖 멋진 곳으로 휴가도 간다. 산 탄다. 탐험도 해봤고 사파리도 가봤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밀을 알고 있기에. 인생은 진실로 경이적일 수 있고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비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쳐라.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 본능적으로 안다. 좋은 일이 없을 때면 끔찍하다고 느끼지 않던가.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창조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해주는 멋진 도구다. 마법 같은 삶의 무대에 온 근사한 당신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스크릿 서머리즈.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 그렇듯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라. 감정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다.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즉시 알려준다.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 전환 도우미, 즉 즐거운 기억, 자연, 좋아하는 음악 등은 곧바로 감정을 전환해서 주파수를 바꾸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뿜을수록 더 큰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당신은 창조자다.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보자.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튀어나온다.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지만 원래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이제 이 비유를 당신 삶에 적용해보자.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진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수호천사, 고차원적인 자아 등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으니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라. 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봐도 우리보다 더 큰 뭔가가 존재한다고 나온다. 그리고 진이는 늘 이렇게 말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진이는 당시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진이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끼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건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진이는 당신의 종이다. 진이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조 과정.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 현재형으로 적어라. 뭐 해서 정말 기쁘고 하다라고 시작해도 좋다. 그런 다음에 뭐 부분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정말 재미있다. 마치 우주가 카탈로그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다. 당신은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말한다. 이런 경험하고 저런 물건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 우주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정말 쉽지 않나?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 믿고 나아갈 것이다. 살아나갈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뒤에 당신에게 오게 하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준다.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는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 것임을 안다. 당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말 역시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한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척하라. 아이처럼 그런 척해라. 원하는 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척 해보라.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진이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믿으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생각으로 그것의 틀을 만들어낼 줄만 된다. 알면 된다. 당신을 통해 작동하는 창조력을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없다는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힘을 얻는 열쇠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큰 창조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채널을 열어두면 된다. 우주는 스스로 바뀌어가면서 당신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해 보면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다. 당신은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지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둬라. 어떻게 이뤄낼지 알아내려고 애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해주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는 창조 과정에서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방법도 끌어당기면 된다.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해버린다. 실망한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실망을 낳는다. 의심을 바꿔라. 의심이 떠오르거든 이를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라.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라.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 대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내 절친한 친구인 맛있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소망을 잘 실현해낸다. 맛있는 자신이 요청하는 걸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느낀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라.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면 더욱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 과정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 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 것이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을 얻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기야 하겠지만 정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시간이 멈출 것이다.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 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질 듯 느껴질 터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하리라.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로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지므로 당신은 무일푼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길을 발견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뿐이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야간 주행을 생각해보라. 헤드라이트는 고작 50에서 100m 앞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도 갈 수 있다. 전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와 같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다음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다시 다음으로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으면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우주를 믿어라. 그리고 신뢰하라. 나는 위대한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단지 결과를 떠올리고 그 영상을 또렷하게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그때의 감정을 느꼈더니 시크릿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왔다.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우리 몸의 비밀. 자신이 과체중이어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면 무게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몸무게를 줄여야 해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먼저 내보내라.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진다.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알아야 할 점은 과체중이라는 상태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아주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내 과체중일 목소리 안 경우 들리나?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릴리아야, 살찌는 생각을 하면서 날씬해질 수는 없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네, 감사합니다. 갑상선이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든 신진대사가 느리든 신체 크기가 유전이든 이런 건 모두 살찌는 생각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은 계속해서 과체중이 되는 상태를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딸을 낳고 나서 과체중이 되었는데 내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몸무게를 줄이기가 어렵고 둘째를 낳고 나면 특히 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살찌는 생각을 하여 그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내게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나는 정말로 비대해졌고 나 스스로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졌다. 이 작은 책으로 약 65kg이나 나갔으니 모두 살찌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은 음식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이제 나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몸무게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음식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몸무게가 느는 것이다. 명심하라.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 원인이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다. 완벽하게 생각하면 결과도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라. 음식은 몸무게가 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완벽한 몸무게란 당신에게 기분 좋은 몸무게를 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몸무게다. 당신은 말랐는데도 말처럼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도 봤을 것이다. 난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는 완벽해. 이 말을 들은 우주의 진리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완벽한 몸무게와 신체를 창조 과정으로 끌어당기려면 다음 단계를 밟아라. 1단계 구하라.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라. 마음속에서 완벽한 몸무게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려라. 사진이 있다면 그때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라. 없다면 원하는 신체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라. 2단계 네, 감사합니다. 2단계 믿어라.
반드시 이미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한 몸무게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장하고 그런 척해야 한다. 그 상태가 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완벽한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서 저울 눈금에 붙여두거나 아니면 아예 몸무게를 달지 마라. 이미 요청한 것을 새로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번복하지 마라. 현재 몸무게에 맞는 옷은 사지 마라. 믿고 앞으로 바뀔 몸무게에 맞는 옷을 사라.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때도 우주 카탈로그에서 주문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완벽한 몸무게를 고른 다음 주문하면 배달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완벽한 몸무게에 들어맞는 사람들을 찾고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겠다고 생각하라. 그들을 찾아라. 당신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와 같은 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느끼면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갈 것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거든 즉시 시선을 돌려서 완벽한 신체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 어떤 느낌일지 느껴라. 3단계 받아라.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자신을 좋게 느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현재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수 없다. 자신의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며 그 강력한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느낄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몸을 보면서 트집 잡고 불평하면 결코 몸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몸무게가 늘어날 것이다. 몸 구석구석을 찬양하고 축복하라.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생각하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좋게 느낀다면 완벽한 몸무게를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맞춰져서 완벽함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윌러스 워틀스는 그가 쓴 저서에서 먹는 것에 관해 유용한 비결을 알려주었다. 워틀스는 먹을 때는 음식을 씹는 데 완전히 집중하라고 권한다. 현재에 집중하여 음식을 먹는 감각을 느끼면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라. 몸을 느끼고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느껴지는 갖가지 감각을 즐겨라. 다음에 밥 먹을 때 방금 말한 대로 해보라. 먹는 데 완전히 집중하면 음식의 풍미가 아주 강하고 근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다 마음이 분산되면 풍미가 사라져버린다. 나는 먹는 순간에 집중하여 먹는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하면 음식이 몸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그 결과 신체가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82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뚱뚱한 거 부르셨나 봐요. 너무 웃겨서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S라인만 볼 거야. S라인.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윤정쌤 쿠팡에 꼭 주문 넣으세요. 우주 쿠팡에다가.